네, 안녕하십니까. 리차드 양양성입니다. 자, 오늘이 6월 15일 화요일, 지금 현재 시각 오후 6시 15분 정도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증시는 뭐 지수로 봤을 때 크게 나쁘지는 않으나, 그러나 시원스럽게 올라가지는 못하는, 자, 이른바 꾸역꾸역 올라가는 그런 장세가 또다시 반복이 됐습니다. 어쩔 수가 없죠. 미국의 FOMC 그 결과에 우리가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미국 증시는 좀 달라요. 애플이나 구글, 아마존, 또 넷플릭스, 또 현재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같은, 심지어 최근에 말씀을 좀 드렸던 테슬라까지 이제 반등 대열에, 상승 대열에 합류하는 그런 모습까지 나오면서 나스닥은 이미 어제부로 사상 최고치를 갱신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그러한 금리 문제, 또 긴축 문제를 상당히 극복한 것으로 볼 수가 있다는 건데, 하지만 이머징 마켓은 우리나라와 그를 표상하는 삼성전자 같은 IT 대형주들은 그게 예민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도 이제 불과 이틀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내일 모레 목요일 날 그 FOMC 공개시장위원회의 결과와 그에 따른 미국 시장의 어떤 반응에 따라서 우리 증시의 판도가, 지수 탄력성이나 시장 판도가 확연히 달라질 소지가 있다는 것이죠. 전반적인 상황은 나쁘지 않습니다. 설사 약간 매파적 분위기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날 하루 정도 약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을지언정, 추세적으로는 오히려 불확실성의 제고란 측면에서 상당한 긍정적 반향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가 된다는 건데, 특히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선물 시장, 선물 지수의 지금 비정상적인 상황이 지금 호전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는 환경이 되면 그때부터 그런 외국인들 및 국내 기관들의 비교적 적극적인 매수에 힘입어서 지수가 탄력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전개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예상이며 기대인데요. 이제 불과 이틀 남았습니다. 그 결과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것이고, 그때 전까지는 어쩔 수 없이 우리 정치 이렇게 눈치 보는 장세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은 그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바로 그대로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그런 가운데 시장 판도도 그래요. 좀 애매하게 흘러갔죠. 어떤 특정한 테마, 특정한 산업, 특정한 종목의 시장을 선도, 주도하고 있는 모습은 아니죠. 그나마 네이버나 또는 셀트리온보다는 카카오죠. 카카오가 시장을 상당히 끌고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와서 좀 다행이다 싶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두 종목은 절대 매도하면 안 되고요. 특히 새롭게 매수한다, 추가 매수한다 라고 했을 때는 절대적으로 네이버를 매수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도 전혀 늦지 않다 하는 말씀을 계속, 기가 따갑도록 저는 입이 아픕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것도 그거지만 제가 주로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은 거의 다 대형주인데요. 의외로 뜬금없이 제가 중소형, 그것도 테마주를 말씀드린 고 있죠. 최근 특별히 강조를 드리고 있는 종목인데 오늘 많이 올라갔습니다. 자이언트 스텝이라는 종목인데요. 대략적으로 한 4만 1,000원대 4만 2천 정도 매수하면 좋다. 한번 올라가면 상당히 탄력적으로 올라갈 것이다 했던 건데 바로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이어서 장대 양봉이 만들면서 제가 그어놓은 지금 옆에 수평선, 현재 위에 있는 수평선 상단을 뚫고 올라가는 모습이 아주 시원스럽게 만들어지고 있죠. 자, 이 종목은 매우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제가 주제로 삼은 메타버스라고 하는 그 테마와 상당히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저는 주제는 메타버스인데요. 이 개념, 전반적인 개념과 이 중요성, 그리고 관련된 산업, 또 그와 연관된 해당되는 종목에 어떤 것이 있는지, 할 만한지 아닌지 등을 전반적으로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데, 자, 그건 좀 이따 먼저 말씀드릴 거고요. 그 전에 자이언트 스텝은 또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기술적으로 봤을 때 지금 상당히 매물이 몰려있는 다소 무거운 구간입니다. 그것을 그렇게 어렵지 않게 뚫고 올라가는 모습이거든요. 장대 양봉은 상승 장악형이라고 하죠. 양 두 개 나왔는데, 그래서 전에 있는 물량을 모두 소화를 해내가며 전반적인 새로운 분위기에서 이 종목이 다른
메타버스와 관련된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좀 약한 가운데 제일 탄력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단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관련 테마, 즉 메타버스 관련 종목 중에서 두 번째, 세 번째로 대장주가 되는 제2의 대장주, 제3의 대장주로 부상하는 그 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 할 때에는 이게 대장주, 특히 우리 같이 대형주로 보고 중소형주는 한두 종목을 하는 그런 입장에 있을 때에는 딱 한 종목만 하시는 게 좋거든요. 그랬을 때는 무조건 대장주 위주로 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목도 있지만 일단 우리는 자이언트 스텝을 추가로 더 매수할 건지 매수하지 못하시는 분은 신규로 이 상태에서 매수할 건지 아닌지만 따지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정도도 해볼만 합니다. 일단 추세적으로 봤을 때 1차 목표가 기본적으로 6만원 정도, 또 잘하면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8만원, 10만원까지도 2차 목표치가 되겠습니다. 10만원은요. 그런 정도까지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대상 정도로 보시면 된다는 건데, 그럴 만한 배경이 알게 모르게 메타버스와 관련된 개념이 조금씩 전파되고 시장 내 그것이 하나의 테마로 다시 현재 부각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일단 자이언트 스텝에 대해서 갖고 당연히 갖고 있는 거고요. 상황에 따라 추가 매수까지 안 갖고 계시면 이 가격에 약간 손절가 정해놓고, 지금 이 가격에 매수한다면 많이는 못 삽니다. 손절가 정해놓고 한다고 했을 때에도 그 손절가 약간 높아져야 됩니다. 이제는 42,000원 정도를 43,000원 정도 봐야 되겠네요. 그 정도 손절 기준가로 정해놓고 그렇게 매매 추가 매수까지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자, 그리고 오늘 주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일단 이슈부터 점검을 좀 해봐야 되겠죠. 자, 나스닥입니다. 나스닥이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는 그런 모습, 앞에서 설명드린 그대로고요. 이것만 보면 미국 증시 참가자들은 확실히 정책 환경에 대해서 뭐 현재 금리 인상이나 그런 테이퍼링과 관련된 부담을 완전히 극복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분위기는 우리 증시에도 애둘러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감안해야 될 것은 현재 중국 얘기인데요. 중국의 징둥이라고 아십니까? 징둥. 이게 미국의 알리바바, 중국의 알리바바는 다 아시죠? 그 알리바바 세계 제일 수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중국 제1의 전자상거래 업체가 알리바바고요. 두 번째 업체가 징둥인데요. 그 알리바바가 매년 11월 11일 날 광군제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쇼핑 행사를 하죠. 그를 흉내낸 6.18 행사를 합니다. 며칠 안 남았죠. 그렇지 않아도 6월 초부터 6월 중하순까지는 중국의 특히 온라인 쇼핑 업체들의 대규모의 할인 행사가 벌어지고 있는 그런 중에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특히 중국 소비와 관련된 분야 중에서 국내에서는 화장품 업계, 의류업계가 상당히 긍정적인 성과를 낸다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업체가 LG 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그리고 스타일난다 등인데, 거기에 제가 그전부터 계속 말씀드려 왔던 코스맥스도 해당될 소지가 상당히 크다는 거죠. 그렇지 않아도 1분기 때 실적이 좋았고 현재 분위기 등으로 봤을 때 2분기 실적도 이러한 6.18 행사도 있고 하니 당연히 좋을 것이고, 그리고 하반기 들어가서는 관군제도 있을 뿐만이 아니고 그 언젠가는 우리나라도 중국도 마찬가지죠. 노 마스크 시대가 온다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마스크를 벗는 순간부터 화장품에 대한 수요가 또 급증할 소지가, 그렇지 않은 보복 소비가 굉장히 광폭으로 지금 미국도 전 세계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상태거든요. 마스크까지 벗게 된다 했을 때는 그 효과가 상당히 클 겁니다. 그래서 코스맥스 지금 위치로 봤을 땐 좀 애매한데 대략 한 13만원 이하면 나쁘지 않은 것은, 원래 갖고 계신 분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 있는 물량만 그대로 가져가 주시면 되며, 안 갖고 계신 분들은 철저하게 13만원 이하에서 공략 어느 정도 물량을 담아 주시면 된다는 건데, 목표 가격은 16만원, 금년 하반기까지 16만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는 선별 기준가가 없을 텐데요. 하지만 이 종목은 어차피 우리가 단기, 중기적으로 보는 종목이니까 제가 그놓은 수평선 대략적으로 11만 5천 원 정도로 선별 기준가 정해놓고 막 나눠서 할 필요도 없습니다. 단가량 이것도 하실 분만 하십시오. 그리고 그 전에 말씀드렸듯이 삼성전자 같은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들 치고 나가는 상황일 때에는 굳이 갖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았을 때, 즉 지수 지금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들이 별반 힘을 쓰지 못할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이 종목, 그리고 우리 금융주주도 말씀드리겠죠. 우리 금융주주도 그런 개념이에요. 현재 맥점이 있네요. 우리 금융주주는 이거는 사야 될 것 같은데요. 안 갖고 계신 분은 필히, 특히 금년에는 미국과는 별도로 한국은행에서 금리 인상할 소지가 대단히 큽니다. 그랬을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 시장 전체에 주는 영향은 작더라도 판도에 주는 영향, 종목에 주는 영향은 상당히 있을 가능성이 있고, 그랬을 때 가장 적합한 종목으로서 금융지주, 그 중에서도 제일 만만한 종목이 우리 금융지주인데, 때맞춰 지금 맥점, 지금 상승 추세대 이제 밑에 있는 상승 추세 선상에 놓여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대략 11만 500원 이하만 된다는 건데 현재 그 위치거든요. 안 갖고 계신 분들은 마치 보험을 들어두는 것처럼 이 종목을 좀 담아둘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금리 인상과 관련된 약간의 충격도 미연에 대비를 하고, 또 금리 인상과 금년 우리나라 금리 인상과 관련된 테마를 노려보는 측면도 좀 있고요. 또 시장이 약간 바뀌었을 때 대안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편이 되기도 하죠. 지수 방어주이기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코스맥스도 비슷한데 어쨌든 같은 관점으로 이들 좀 갖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보유하고, 안 갖고 계신 분들은 적당히 나누어 이런 종목들을 좀 매수해 둘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기까지.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현대차, DB하이텍, 키파운드린 비상장이죠. 자, 이런 업체들끼리 BSD 차량용 반도체입니다. 그 공동 개발을 하게 됐다, 나선다는 건데, 그만큼 차량용 반도체 쇼티지 현상에 부정적 파급 효과가 커서 그전 2차 전지를 내재한다는 것도 그렇지만 급기야 현대차 또 직접 나서서 반도체 직접 설계하고 개발하는데 참여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생산하는 것은 파운드리 쪽에서 맡겠죠. 그만큼 차량용 반도체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기초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PMIC 전력 관리형 반도체입니다. MCU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닛, 일반적인 가장 보편적인 그 전자 제어 장치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ADAS 차량용 운전 보조 시스템이죠. 그리고 S-on-chip 인포테인먼트 주로 쓰는 그런 반도체 들어가는 시스템 온칩, 여러 가지 반도체 한꺼번에 모아놓은 칩 시스템 온칩 2단계. 그리고 3단계는 풀 셀프 드라이빙 완전 자율주행 AI 기능까지 이제 어느 정도 그러한 장기적인 단기적 플랜을 세워놨다는 건데, 그만큼 현대차가 미래에 대비해서 차근차근 2차 전지도 또 심지어는 반도체까지도 자체 생산 개발, 생산까지 아니지만 설계 개발할 수 있는 데까지 그 뭐랄까요, 그 잠재력을 쌓아놓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관점으로 현대차를 보기 위해서 제가 이 내용을 좀 말씀드린 거고요. 자, 그래서 현대차 계속 갖고 있어야 됩니다. 자식한테 물려줄 정도로까지 현대차에 대한 장기 투자에 대한 신념을 갖고 현대차 제1위는 삼성전자, 2위는 네이버, 3위는 현대차, 이런 관점으로 보셔야 된다는 거죠. 다음은 시장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국채 10년물 금리는 1.4859, 큰 변화가 없습니다. 1.5% 아래로 내려와서 안정돼 가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 증시는 아직은 경계하고 있습니다만은 금리 문제나 테이퍼링 문제에서 벗어나는, 극복하는 그런 모습이 국제 시장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고 확인되고 있죠. 다만 달러 인덱스는 조금 높아요. 그리고 원달러 환율도 1117원으로 약간 좀 올라와 있는 상태이죠. 약간은 긴장하고 있는 모습인데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우리나라 주변 증시도 나쁘지 않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증시는 전형적인 눈치 보기 장세가 나타났다는 건데 잠깐 수급 테이블을 보면서 판단을 좀 해보도록 하죠. 자,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순매도를 했는데 그 규모가 많이 줄었습니다. 금융투자는 450억 정도밖에 되지 않았죠. 금융투자를 제외하면 오히려 순매수입니다. 연기금이 820, 순매수였고요. 824억 원. 자, 외국인이 순매도했습니다만은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순매수했습니다. 근데 보고 계신 화면에 오른쪽 상단에 있는 차트가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 수급 그래프를 그린 차트죠. 자, 그런데 약간 문제가 되는 것은 베이시스입니다. 어제보다 약간 줄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마이너스 0.68. 지금 이 베이시스만 본다고 한다면 약세장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시장 흐름은 비록 그 속도는 좀 느리지만 누가 봐도 지금은 건강한 강세장이거든요. 근데 베이시스만 약세장이라고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FOMC와 관련된 부담이 있어서 일종의 해칭을 하는 바람에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 FOMC 결과가 지나가게 되면 원래대로 강세장 표시, 즉 콘텐고 선물지수가 현재 코스피 200 지수인 현물지수보다 높은 너무나도 당연한 현상으로 복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야 즉 베이시스가 적당하게 플러스 0.5 내지 1 그 정도는 돼야 현재 빚 차익 프로그램 매수 및 금융기관 중에서 지금 금융투자가 주로 하는 차익 프로그램 매수가 맹렬히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죠. 아직 그 단계까지 가지 않았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는데 뚜껑 열어봐야 됩니다. 거기에 따른 속단까지는 지금 아직은 좀 섣부르죠.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건데 가능성만 있을 뿐이다 하는 관점으로 어쨌든 그 가능성은 제법 돼요. 그런 관점으로 한번 보자 하는 것으로 설명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원래 주제인 메타버스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메타버스. 자, 그 메타버스의 개념. 그 전부터 몇 번 말씀드렸던 거죠. 메타버스의 개념이 뭐냐? 이왕이면 메타버스 관련주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네이버죠. 네이버나 앞서 얘기했던 자이언트 스텝 같은 종목들인데요. 이런 거죠. 원래는 이게 가상현실, 증강현실 속에서 그것을 응용한 게임부터 출발했던 것이 메타버스라는 개념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용자의 아바타, 인터넷상의 자기 분신을 아바타라고 하죠. 그 아바타가 활동하는 현실적, 매우 현실적입니다. 매우 현실적인 가상세계를 메타버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것은 새로운 인터넷, 이것은 3차원, 2차원이 아닌 현재 뭐 SNS나 인터넷은 철저하게 글자로 된 2차원적 세계죠. 그것을 넘은 자기 3차원의 자기를 대신하는 아바타가 실제로 활동하는 듯한 느낌을 주는 그런 세계, 가상세계가 바로 거기고, 그래서 새로운 인터넷 3차원 플랫폼이라고까지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애플의 수장인 팀 쿡도 또 현재 페이스북의 창업자인 저커버그도 모바일 다음에 어마어마한 또 하나의 거대한 신대륙과 같은 플랫폼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 정도의 대변화가 바로 메타버스라는 건데 이제 막 시작을 했다 하는 관점으로 보시면 되고요. 자, 이것은 PwC, 프라이스 워터하우스 쿠퍼스라고 하죠. 세계적인 뭡니까 전문 컨설팅 업체죠. PwC에서 2019년도 이쪽 시장의 규모는 50조 원 정도에서 2025년도 한 6년 사이에 540조까지 전 세계 시장 규모입니다. 10배 이상 커진다는 거죠. 그리고 IDC에서는 XR 시장, 이건 증강현실, 증강 AR, VR, 가상현실과 관련된 게임 시장을 뜻합니다. 그 시장만을 XR 시장, 확장 시장이라고 하는데요. 이 XR 시장은 2020년 작년에 107억 불, 약 12조 원 정도 되죠. 12조 원 정도에서 2024년 불과 4년 만에 그의 12배 정도 커진
1370억 배, 거의 13배네. 13배 정도. 1370억 배가 급신장. 급신장 정도가 아니라 거의 폭발하는 팽창 정도 되는 정도로 그리고 빠른 속도로 현재 그 성장을 한다는 것이죠. 이런 정도로 굉장히 빠르게 성장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심지어는 미국의 가장 대표적인 그 메타버스와 관련된 업체 중에 게임사 로블록스라고 있습니다. 이 업체는 아직까지도 매출은 조금 최근 늘고 있긴 하지만 아주 큰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은 아직은 적자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가총액이 근 70조 원, 70조 원이면 현재 네이버나 카카오 정도 수준입니다. 별것도 아닌데 외형성으로 봤을 때 실적도 약하고 전망도 아직은 불투명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불구하고 미국 시장에서는 이렇게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정도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월간 활성 이용자 2억 명을 확보하고 있는 지금 그 네이버의 아주 강력한 메타버스 어플인 제페토는 2억 명입니다. 2억 명이면 제페토 그 하나만으로 아주 제대로 평가받지는 않고 있지만 만약에 미국식으로 평가받는다면 그러면 10조 이상 되지 않을까요? 10조 내지 20조, 30조 그런 정도로 현재 지금 메타버스가 어마어마하게 미국 시장에서 지금 대접받고 있다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국내 증시에서는 메타버스와 관련된 종목들이 그저로 치더라도 우리 정부에서 나서서 정부까지 포함한 국내 유수 기업들이 다 합쳐서 메타버스 동맹을 출범시켰죠. 뭐 한 달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메타버스 얼라이언스 출범이 됐다는 것도 그렇고, 자 그리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빅텍들 가장 대표적인 업체가 페이스북, 애플 등이 뭐 싹쓸이하고 있죠. 메타버스와 관련된 업체들, 뭐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고 간접적으로 관련된 업체들이라도 그 그물망에 들어오면 마치 저희만 뭡니다. 배처럼 말이죠. 싹쓸이식으로 해서 싹 걷어들이는 M&A를 하는 그런 정도로 해당 기업의 역량을 총집결시켜서 적극적으로 사들이는 그런 정도의 지금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을 석권하기 위해 그만큼 이 시장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국내 SK텔레콤에서도 오늘 나온 소식이죠. 비브 스튜디오 들어오는데 비브 스튜디오라는 곳을 지분 투자 방식으로 투자를 했다는 것이죠. 여기는 3D 영상, VFX 기술.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던 자이언트 스테이크와 비슷한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업체를 지분 투자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것도 의미가 있어요. 급기야 KB 자산운용에서도 MB는 메타버스입니다. 메타버스 펀드를 출시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기는 아까 얘기했던 로블록스 그리고 네이버도 들어가 있고요. 국내 아마 SK텔레콤 이런 데도 투자를 했을 것 같고 하이브에도 투자를 했다는 거죠. 그런 식입니다. 그런 쪽에 메타버스 관련된 국내외 업체 투자는 그러한 펀드를 출시했다는 거죠. 이것도 의미가 있죠. 이것도 대변화의 한 측면을 보여준다는 건데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 테마는 그전에 말씀드렸듯이 한번 싹 지나가고 나는 그리고 많은 그런 테마가 아니죠. 상당히 오랫동안 상당히 유의미하게 지속될 수밖에 없는 테마다 하는 관점에서도 해당된 내용과 함께 충분히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것이고 분야별로 좀 볼 필요가 있다는 건데 일단 하드웨어 분야가 있어요. 주로 기기 쪽이죠. 아마도 그 전에 VR 기기라고 해서요. 뭐랄까요? 그럼 자주 나오는 그 영상에서 우리 볼 수 있는 눈에 덮어 씌우는 그런 VR 기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거에다가 최근 들어서는 옛날 구글 안경과 비슷한 AR 안경 등이 개발되고 출시되고 있는 상황이죠. 여기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는 데가 애플입니다. 애플. 그리고 그 전에 구글도 해당이 될 거고요. 우리의 삼성전자도 이 구글 안경이라 그 AR 안경, 증강현실 안경. 이건 중요합니다. 이 증강현실 안경이 효율적으로, 기능상으로 여러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현재 스마트폰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디바이스로 떠오른다는 것이죠. 단순히 인터넷뿐만 아니라 완벽하게
그 디스플레이까지 다 커버할 수 있고 또 아바타까지 그 범위 그 공간 내에서 활동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세계, 그것을 표상하는 디바이스가 바로 AR 안경입니다. 삼성전자도 이거 하려면 잘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도 말이죠. 핵심이 되는 게 얼마만큼 거기에 나와 있는 콘텐츠를 그 디스플레이로 잘 구현하느냐에 그 성패가 달려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돼서 지금 연구하고 있는 업체들이 애플도 있고요, 페이스북도 하고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하고 있으며 삼성전자도 그 기기 여기까지가 하드웨어고요. 그리고 가상공간 관련된 소프트웨어 쪽도 있죠. 게임이나 또는 그래픽, 컴퓨터 그래픽입니다. CG는 CG 컴퓨터 그래픽, GPU는 그래픽 카드죠. 그래서 엔비디아 같은 업체들이 대표적인 케이스고요. 그리고 오토테스크, 또 유니티 소프트웨어 등이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도 있기는 있죠. 우리나라에서 알체라 같은 종목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알체라 또 있는 것 같은데요. 몇 군데 한빛소프트 같은 데도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정도. 자, 그리고 그 플랫폼 업체도 있죠. 가장 대표적인 아까 게임사의 로블록스 같은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네이버 같은데, 카카오 같은데 에도 그에 해당이 되고요. 콘텐츠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가 또 강점을 갖고 있는데도 갖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죠. 디즈니, 기타 등등이고요. 우리나라에서 하이브, SM, 또 YG 최근에 이들 종목들이 꽤 많이 올라가기도 하고 있습니다. 잠깐 볼 필요가 있겠네요. 현재 지금 보게 되면 SM이 이렇게 많이 올라가고요. 또 뭡니까? YG 엔터테인먼트도 이렇게 올라가요. 또 JYP도 올라가고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하이브도 그렇죠. 하이브도 이렇게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 등도 메타버스와 관련된 콘텐츠 파워가 더 확장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 때문에 더욱더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즉 각각의 아티스트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지금 비대면보다는 지금 현재 경기 활성화 및 마스크를 벌 수 집회도 가능한 그런 분위기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크게 보면 메타버스와 관련돼서도 부각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자, 인프라 부분도 있죠. 미국은 AT&T 같은 통신사, 우리나라는 이제 SK텔레콤, KT, 그리고 LCD 화면과 디스플레이와 관련돼서는 이건 약간 좀 특이하긴 한데요. 선익 시스템이 부각되는 측면이 있다는 건데, 따지면 선익 시스템만 있는 것은 아니겠죠. 이 점은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5G와 관련돼서 엔테스 같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엔테스 같은 종목들이 있고, 그렇게 또 아까 얘기했던 소프트웨어와 관련돼서는 알체라 같은 종목, 또 현재 한빛소프트 같은 종목,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특수 영상 기술이나 3D 영상과 관련돼서는 위즈빅 스튜디오 같은 데가 있습니다. 참고하실 필요가 있다는 건데, 하지만 이들 종목도 사실은 그전 한 6개월 사이에 꽤나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한 2배 이상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에 위치로 봤을 때에는 아까 얘기했던 최근에 조금 올라왔지만 지금 자이언트 스튜디오가 조금 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이언트 스튜디오 잠깐 더 보도록 하죠. 지금 이 상태에서 자이언트 스텝 손절 기준가를 정해놓고 본다 라고 했을 때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43,000원 정도를 봐야 될 것 같고요. 단기 목표가 6만원, 그런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바로 그런 개념 때문에 자이언트 스텝이 부각되고 있다는 건데, 근데 잠깐 더 말씀드릴 게 이게 한 빠졌네요. 지금 앞에서 얘기했던 테마주, 위즈빅 스튜디오, 한빛소프트, 또 알체라, 또 KT, 그리고 칩셋 미디어, 그리고 M게임, 그리고 엔텔스, 그리고 소닉 시스템, 그리고 이지미디어, 그리고 제이컨텐트리 같은 종목들이 바로 최근 우리나라 시장에서 형성된 메타버스 관련 테마주에 속해 있는 종목군들입니다. 그 중에 먼저 움직이는 종목들이 위즈 스튜디오 내지 칩셋 미디어 같은 종목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그들의 주가 탄력성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그 제반 종목들에 비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자이언트 스텝이 최근에 치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전반적으로 새로운 대장주로
부각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양봉 두 개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추격해서 매수하는 것은 상당히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로 매수한다 하더라도 너무 높은 가격 48,000원 이상에서 매수하는 것은 불편합니다. 그것은 매도는 아니지만 매수 타임을 늦춰서 볼 필요가 있다 하는 점을 약간 기술적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네이버를 봐야 돼요. 네이버. 그리고 앞서 얘기한 삼성전자 같은.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대변화의 그 플랫폼, 그 주인공의 최대 수혜주로서는 뭐 다른 것도 있겠지만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현재 네이버와 삼성전자가 그에 해당된다 하는 관점에서 아쉬울 게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계속 그들 종목에 정진, 밀고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까지 말씀드리면서 굳이 단타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앞서 얘기했던 자이언트 스텝 정도를 하면 된다 하는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